연준이 예상대로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2001년 이후 최고치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회의에서 22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린 금리 상단 5.5%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65세 저소득 노인이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던 일리노이 주정부의 건강의료 프로그램이 곧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교체 배터리 설치로 인한 화재 위험으로 미국에서 185만 대의 RAV4 SUV를 리콜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시카고 경찰국 쿡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함께 이달 3일에서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와이삭스 구자 아닌 Guaranteed Rate Field G구역에서 무료 차량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8월 비행 중이던 미 항공사의 한 여객기 내에서 부기장이 기장을 총기로 위협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글렌뷰 출신의 성범죄자가 16세 소녀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그루밍을 하고 보스턴으로 여행을 다녀온 혐의 등으로 체포됐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는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어제 컴캐스트로부터 훌루의 나머지 지분 33%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거래 금액 규모는 약 86억 달러에 달합니다.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인 시카고 매코믹 플레이스가 하룻밤 철새 1,000마리의 떼죽음 사고를 겪은 지 한 달 만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30일 시카고 다운타운의 유니언 리그 클럽에서 열린 튀르키예 독립 100주년 기념일 행사에 시카고 한인의 최은주 회장과 김정한 총영사가 초청돼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가 배달 기사에게 팁을 주지 않으면 배달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2001년 이후 최고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회의에서 22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린 금리 상단 5.5%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연준 의장은 향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 성장세가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할 정도의 성장세라는 겁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파월 의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는데요. 금리 인하는 당분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금리 인상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수차례 향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한 데 주목했습니다. 말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 건데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오름세로 보이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연준의 금리 발표 날로 치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중동 위기가 당장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지만 의회 내 갈등으로 인한 셧다운 가능성은 경제에 분명한 위험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62년 만에 처음으로 미 프로야구 월드시리즈를 제패했습니다. 텍사스는 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끝난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5대0으로 눌렀는데요. 1승 1패로 맞선 뒤 애리조나의 홈인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3차전에서 5차전을 쓸어 담은 텍사스는 1961년 워싱턴 세라터스라는 이름으로 빅리그에 뛰어든 이래 횟수로는 62년, 시즌 참가 횟수로는 63시즌 만에 마침내 월드시리즈 정상을 밟았습니다.
(65세) 저소득 노인이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던 일리노이 주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 HBIS가 곧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서비스 신청을 지원해온 한울종합복지관은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6월 오후 5시까지 제출된 신청서에 한해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주정부 측의 공지가 있었다며 주정부의 재정상을 이유로 관련 서비스의 신규 가입이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은지 노인복지 디렉터입니다. 11월 6일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고 그 이후로는 불투명합니다. 일단 가입이 중지될 거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지 아닌지는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11월 6일까지 빨리 가입을 하셔야 돼요. HBIS 해당 프로그램은 일리노이 주정부가 전미 최초로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을 적용해 시행한 파격적인 무료 건강보험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메디케이드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과 코페이가 없는 주정부 무료 건강보험이지만 메디케이드와 혜택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이민자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이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65세 이상이시고 일리노이에 거주하시는 레지던트이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레지던트는 레지던트 스테러스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리노이에 그냥 한 달 이상 거주하시고 집이 여기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던 점은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딴 지 5년 후에만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 프로그램은 원래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지금 미등록 이민자들, 그러니까 비자 없이 지내시는 분이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 연 수입이 13,590불 미치시거나 아니면 2인 가구, 부부 같이 사시는 분은 18,310불 이하이시면 가입이 가능하셨고요. 그 메디케이드랑 거의 동일한데 한 가지 커버가 안 되는 것은 롱텀 케어, 그러니까 뭐 요양원에 가시거나 장기적으로 그 이제 뭐 간호사의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불가능했어요. 대신에 이 메디케이드랑 거의 동일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병원 가셔서 뭐 수술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또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사를 보실 때 전혀 문제 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었거든요. 이 디렉터는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의 일리노이에 거주한 시니어들은 일단 신규 신청 종료 시점인 11월 6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 등록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 가입 포털 사이트를 방문해 등록하면 됩니다. abe.illinois.gov입니다. 가입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일단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ABE라는 포털이 있거든요. 네. ABE. 이것이 이제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가입할 수 있는 포털이에요. 여기 들어가셔서 직접 가입하셔도 돼요. 여기서 보통 요구하는 거는 일단 인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인컴이 없으시면 인컴이 없다는 거를 써서 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든가 고용주가 있으시면 그분이 써주시는 그런 편지라든가 이런 거를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론 비자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한다는 증명, 뭐 유틸리티 빌 이라든가요. 예, 주소가 적혀있는 유틸리티 빌이나 고지서나 뭐 편지 이런 것들을 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나이 증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신분증이 있으시면 신분증을 올리셔도 되고요. 한국 여권이 있으면 한국 여권을 올리실 수 있어요. 일단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미 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병원을 다니시고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좀 올리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어필하는,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빠르시고요. 아니면 저희 이제 한울종합복지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복지센터나 커뮤니티 센터, 타운십 이런 곳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가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요거를 가입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거나 비자 신분을 조정하는데 불이익이 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보통 불이익이 가려면 캐시, 그러니까 보통 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갈 수 있는데요. 이 메디케이드는 현금 지원도 아니고 또 퍼블릭 차지도 지금 현재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늘에서는 이외에도 푸드 스탬프와 다양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가입, RTA, 무료 버스 카드, BAP,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기 방지 등 여러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직접 한울종합복지관으로 연락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민자를 위한 건강의료보험 말고도 네.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SSA, 은퇴 연금 신청,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파트 D, 노인 아파트 신청서 작성 등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정보도 드리고 도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온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일리노이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 HBIS 서비스가 이달 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신규 등록을 위한 신청이 종료됩니다. 6일 오후 5시 이전 가입자, 즉 기존 가입자를 위한 보험은 유지되나 추후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 가입 포털 abe.illinois.gov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화 신청 번호는 1800-843-6154입니다. 혹은 한울종합복지관으로 직접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사무소 773-478-8851, 마운트 프로스펙트 사무소 847-439-5195입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교체 배터리 설치로 인한 화재 위험으로 인해 미국에서 185만 대의 RAV4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는데요. 리콜 대상은 2013년에서 2018년형 차량입니다. 토요타는 일부 교체용 12V 배터리의 상단 크기가 더 작고 고정 클램프를 올바르게 조이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로 회전할 때 배터리가 움직여 잠재적으로 합선이 발생해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토요타는 딜러들이 배터리 고정 클램프, 배터리 트레이, 양극 단자 커버를 개선된 제품으로 교체하고 12월 말까지 고객에게 리콜 일정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시카고 경찰국 쿠카우니 보안관 사무소와 함께 이달 3일에서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와이삭스 구장인 개런티드 레드필드 G구역에서 무료 차량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이번 클리닉은 차량 도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해 현대자동차의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업그레이드해주기 위한 건데요. 특별히 훈련된 모바일 서비스 테크니션이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설치 완료하게 됩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뉴욕에서 같은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 애프터세일스 담당 부사장 데이비드 반데랜드는 시카고 경찰국 쿠카우니 보안관 사무실과 협력해 차량 도난 피해를 본 시카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는 현대차가 고객 차량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여러 조치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는데요. 퀴니피엑대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케네디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3자 가상 대결에서 22%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9%의 지지율로 선두를 차지했고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36%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케네디 후보는 무당파층 사이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무당파층의 36%가 케네디 후보를 지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31%와 3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시카고 다운타운의 유니언리그 클럽에서 열린 튀르키예 독립 100주년 기념일 행사에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과 김정한 총영사가 초청돼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튀르키예 혁명주의자들이 일으킨 튀르키예 민족운동 이후에 근대 세속 국민국가가 세워진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를 기념한 행사에 최은주 회장과 허재은 부회장이 함께 참석해
행사장에 모인 각계 인사들과 한인 사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여러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튀르키예인들은 이날을 기념해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갖고 있는데요. 시카고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도 200여 명에 달하는 각계 인사들이 초청됐으며 옌킨 트루신 튀르키예 총영사의 환영사와 레제프 다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기념사가 영상으로 전달됐습니다. 튀르키예 영사관 측은 이번 초청에 대해 지난 8월 다운타운에서 열린 K-페스티벌에 초청돼 한인사회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로 올해 기념행사에 한인의 관계자들을 초청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국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해 봅니다. 일리노이주 글랜뷰 출신의 성범죄자가 16세 소녀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그루밍을 하고 보스턴으로 여행을 다녀온 혐의 등으로 체포됐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는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글랜뷰의 마이클 터드 타라스 1300블럭에 사는 웨스턴 오파스는 피해 아동을 만나기 위한 중범죄 여행, 그루밍, 총기 소지 중범죄, 총기 사용, 방탄복 소지, 성범죄자 등록부에 매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 앱을 통해 온라인에서 이 소녀를 만났고 그녀와 문자 메시지를 교환했는데요. 그는 궁극적으로 그녀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여러 차례 보스턴으로 여행을 다녀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쿠카우니 보안관이 보스턴 지역에서 실종된 아동이 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의 집에서 오파스를 체포했는데요. 쿠카우니 보안관실에 따르면 용의자가 그녀에게 시카고행 항공권을 보냈고 아이를 불러들여 지난 몇 주 동안 집에 머물게 한 겁니다. 경찰은 친척이 시카고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일리노이주 아동 가족 서비스국의 보호에 맡겼는데요.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해 소녀는 이달 말 17세가 됩니다. 오파스는 현재 쿠카우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다음 재판기일은 이달 16일입니다. 그는 2004년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해 9월에는 글랜뷰의 한 학교에 연이어 나타나 스쿨존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오파스가 해리슨 스트리트 2000블록에 있는 학교에서 미성년자를 내려주고 픽업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인 시카고 매코믹 플레이스가 하룻밤 철새 1000마리의 떼죽음 사고를 겪은 지 한 달 만에 보호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제 시카고 언론 등에 따르면 매코믹 플레이스를 소유한 기관 MPEA가 전날 원래 이사회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전면 유리 건물 렉사이드 센터의 창에 매일 밤 빛이 차단되도록 커튼과 블라인드를 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안에 불이 켜져 있더라도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렉사이드 센터는 매코믹 플레이스로 구성하는 4개 동 가운데 가장 동쪽 미시간 호변에 놓인 연면적 5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4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빌딩의 외벽 인근에서는 지난달 5일 새벽 1000마리에 달하는 명금류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안긴 바 있죠. 전문가들은 겨울을 앞두고 남쪽으로 이동하던 철새들이 미시간 호변을 따라 낮은 고도로 날다가 렉사이드 센터의 밝은 조명에 현혹돼 잇따라 유리창을 들이받고 집단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매일 밤 렉사이드 센터의 조명을 꺼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돼 전국에서 만여 명이 서명했다며 MPEA 이사회는 전날 이 청원서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시카고시 의회에는 철새 이동기에 시카고 도심 빌딩의 등을 모두 끄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됐으며 이 청원서에는 4만 7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늘 부분적으로 맑고 비교적 따뜻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41도. 금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53도, 밤 최저 42도. 대체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예보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6도, 습도는 69%, 바람은 남서풍이 7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